네, 다문화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 감수성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이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 감수성은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배경, 또 상호문화 감수성의 발달 단계,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입니다. 상호구성주의 기반에 의해 상호문화주의는 사회 구성주의에 기반하여서 문화 간 상호작용과 상호주관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들의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상대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문화상대주의로 보고 동아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몰문화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문화보편주의 양극단에 위치시켜 본다면 이 문화상호주의는 이들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문화주의의 등장 배경은 한마디로 기존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00년대 이후에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 대륙 도처에서 문화 충돌과 그로 인한 사회 문화적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2010년 10월에 당시 독일의 수상이었던 앙겔라 메르켈은 이주자들도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도 2011년 2월 주류 문화와 분리된 공동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이주민들도 독일 사회로 통합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고요. 다문화주의는 이 완전한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분리된 삶이 아닌 주류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통합이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주류 문화와 분리된 공동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극단주의가 반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다문화주의가 프랑스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이주민들이 프랑스의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내에서 문화적 공동체의 분리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 장 토르비엘른 야글라는 평행사회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유럽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접근은 크게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문화 간 상호작용과 통합의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차이와 공존에 중점을 둔 정적인 개념이고 격리되고 분리된 공동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가 모자이크처럼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다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인정을 강조하면서 개별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문화 집단에서 대한 권리와 보호를 중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주로 문화적 차이의 수용과 인정으로 정의내립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이해를 확장하고 문화 간 상호접촉이나 교류, 이해, 작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동화 내지는 구조적 동화를 추구하며 상호는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며 공동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문화 간 공통의 지대와 상호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다양성을 넘어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개인, 공동체 모두의 능력을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차이는 사회 통합의 목표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또 이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이 다양성의 공존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새로운 공유 문화를 창조하고 또 모든 구성원이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문화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문화주의는 이 동등한 협력자, 쌍방향적인 노력, 모든 중심의 타파, 비판적 수용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으로 좀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외부자를 우리와 동등한 협력자로 상정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치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용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이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수와 소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서의 대화의 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대 문화를 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내에서 존재하는 문화만 존중하는 어떤 비판적인 수용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호문화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과 상호문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는 각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세부 실행 방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 이 두 접근 방식이 주요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지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우선 소수 집단 조직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역량 강화의 주체로서 문화적 정책성 보존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호문화 정책은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통합의 주체로서 주류 사회와의 소통 및 상호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 영역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차별금지 정책으로서 직업훈련과 고용에서 소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호문화 정책에서는 소수 이주자 집단의 상호문화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강조하여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 소수 문화 집단의 언어, 종교, 문화 교육 지원을 통한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상호문화 정책에서는 주류 문화 집단의 언어와 소수 문화 집단의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도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능력을 함양시키고, 특정 소수 집단의 사회의 공간적 분리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 영역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 형성과 민족 커뮤니티 리더십의 인정을 통해서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호문화 정책에서는 인종 혼합 거주지의 공공장소의 조성 장려를 통해서 문화간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였고, 소수 집단 전용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 정책에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문화 역량 및 그다음에 문화 민감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소수민족 및 이주민 커뮤니티의 전통문화 보존 및 재현 활동을 지원을 하고, 개별 문화 축제 및 행사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 정책에서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의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문화 간 대화와 융합을 촉진하는 예술을 창작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 정책은 이러한 문화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통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다문화 정책은 각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어떤 비교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호문화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호문화 감수성의 개념에서 좁은 의미로서는 이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의식하는 태도이면서 문화적 감수성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인지적이고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특성들이 복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문화적 감수성은 영어로 intercultural sensitiv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단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간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적 감수성, 문화 간 감수성, 문화 다양성 역량, 상호 문화 감수성 굉장히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 intercultural sensitivity라는 이 해석하는 이 용어를 다양한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문화적 감수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번역의 과정에서 상호 문화와 다문화로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조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감수성도 이러한 정서적 면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지식, 태도, 기능 등의 복합적 개념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문화적 감수성이 좁은 의미에서 정의되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도 개념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상호문화 이 감수성 발달 모형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상호문화적 감수성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 문화적 감수성과 유사한 의미로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의식하는 태도로 말하고 또 광의적 정의로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이 복합된 개념이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첸과 스타로스타라는 이 학자들도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 차원 중 정서적 차원의 상호문화 능력을 이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타문화 집단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역량은 상호문화적 지각, 또 상호문화적 감수성, 상호문화적 능숙함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되면서 상호문화적 감수성은 다른 문화 집단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상호문화 감수성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다른 문화의 사람을 만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상호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베네트가 베넷의 상호문화 감성 발달 모형이 우선 살펴볼 건데요. 이 부정, 방어, 그 다음에 최소화, 수용, 적응, 이 통합 이 6단계는 앞에 부정, 방어, 최소화 단계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고 뒤에 수용, 적응, 통합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민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자문화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이행한다는 이 베넷이 말하는 각 단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부정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 속한 개인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면
극도로 단순한 방법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가 자신 또는 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에 자신의 고유 문화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당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지성이나 인성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 집단 내에 고립되어 문화적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상대적 범주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떤 무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립 상황을 만들면서 세계관이 변화될 기회를 차단하는 어떤 회피가 2단계의 대표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더라도 외국인이라든지 아시아인, 유색인종 이러한 구분이 불분명한 범주를 상정하기도 하고요. 2단계에 속한 개인은 수많은 건물과 차, 그리고 맥도날드, 대도시들은 어디 가나 똑같은 마찬가지 도시야. 나는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없어. 이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차이에 대한 방어 단계입니다. 부정 단계에 달리 2단계에서는 개인은 문화 차이는 구분하지만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극단적으로 이분법에 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화 사이의 경계는 매우 견고하며, 이러한 문화 간의 위계 질서의 사고방식은 자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문화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함께 무시되는 전형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자신의 문화가 문명 발전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흥미로운 거는 베넷이 이와 같은 특성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자신의 문화를 무시하고 다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태도 또는 방어 단계의 특징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우리 고유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된다. 같은 나라 사람들 때문에 난처해져서 대부분을 그 나라 사람들하고 보냈어. 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개인들이 대표적인 이러한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화 단계입니다. 이 최소화 단계는 문화에 상관없이 인류 공통성을 인정하는 단계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문화적 차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최소화합니다. 예컨대 식습관의 차이를 표면적인 문화적 차이로만 받아들이는데, 그 바탕에는 모든 인간은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보이듯 본질적으로 생리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의 표현들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어차피 동일한 동기로 배고프니까 먹고 잠오니까 자고 이러한 동일한 동기로 움직인다. 사람들이 진정 정직하다면 어떤 가치들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의 언술이 이 2단계 최소화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 단계입니다. 이제 수용 단계는 자문화 중심적에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용 단계에서는 개인은 맥락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가치를 포함한 모든 행동과 가치가 변별적인 문화 맥락 안에서 존재하고 그 맥락에서 인지될 수 있음을 수용하는 단계인데요. 이 개인은 또 자신의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물론 수용이 곧 대안적 가치의 선호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문화적 세계관이 다르다는 사실은 종종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비교를 할 수 있어. 다르면 다를수록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면 너무 지겹지 않겠어? 이러한 언술이 2단계의 개인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표현적인 언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적응 단계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의 수용에 적응하는 단계인데요. 다른 문화의 사람과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응하는 단계인데요.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관점을 바꾸어 타문화의 관점에서 경험을 재조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호문화적 감정이입의 능력인데, 이 단계에서 개인은 대안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사고 틀을 전환시킬 수 있으면서 직관적인 감각에 근거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히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 코드를 전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속한 개인들은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만 할 것 같아. 나는 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해. 나는 이 문화의 일원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 등이 이 단계를 표현하는 언술입니다. 마지막 통합 단계입니다. 통합 단계에서는 둘 이상의 문화 집단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개인은 다문화적 관계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이 특정한 문화에 근거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혼란의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의 정체감을 특정한 문화의 맥락에서 형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의 주변적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속한 개인은 가끔은 내가 집단 속에서 주변인처럼 느껴지며 특별히 곤란함 없이 그 집단에 들고 나갈 수 있다. 그곳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신이 충분히 안다면 어디를 가든 집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언술이 이 단계에 흔히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네, 이 내용들은 제가 앞서 표에서 다 그래서 요 조금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문화상대주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정 단계, 방어 단계, 최소화 단계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표현하는 언수들을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은 왜 중요한가?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은 갈등을 넘어 공존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가치인데요. 사회 통합의 정의, 사회 통합의 특징, 자발적인 의지,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사회 통합의 일원으로서 사회 통합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언어적인 한계를 초월합니다. 언어적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주 배경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 언어의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예술 교육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몸으로 움직임을 표현한다든지 무용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언어적 한계를 초월해서 굉장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관계 형성이나 언어 소통의 가능성, 문화적 공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의 여러 간극을 좁혀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을 위한 어떠한 대안, 수단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 사회 통합에 있어서 이 문화예술 교육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성취감이나 안정감, 집중력 같은 인격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만 자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타자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이끌 수 있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폭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 간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에서의 가장 큰 문화예술 교육의 특성은 아무래도 문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문화예술 수강생이 학습자들이 일종의 문화 매개자로서 어떤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이루면서도 이주민 공동체에도 환원하고 또 이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시민성과 친밀성의 관계에서 문화적인 시민성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타적이고 정직하고 자기 규율적이면서 참여
창의적이며 정의로운 문화심을 육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시민교육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는 배려와 나눔의 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은 즉 사회 통합은 이러한 친밀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을 하고, 그래야지만 나와 너의 어떤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사회 통합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의의예요. 이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전 국민이 함양할 수 있는, 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죠. 그렇다면 이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정체성을 확립을 시킬 수 있고 사회 적응이 가능하고 이제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가족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으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 어떤 사회적 정서적인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와 문화예술 교육의 미래는 언어적 한계를 초월해서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